엘리 뉴욕은 원래 독해. 안녕하세요. 건축하는 독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래입니다. 엘리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 독해 씨의 건축 독해 하는 날이죠? 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하셨나요? 예.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저는 나름대로 뉴욕의 보석이라는 이름을 붙였거든요. 제목이 뉴욕의 보석. 네. 로프트에 대해서. 뉴욕의 보석 맞다. 로프트. 네. 로프트가 뭔가요? 지붕이란다. 옥상. 옥상? 옥상은 아니고, 그러니까는 아까도 원래가 하는 얘기가 펜트하우스 같은 거 아니냐고. 네. 그러니까 저기 꼭대기층에 있는 네. 그런 거로 생각들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 뉴욕의 로프트는 기본적으로 원래는 그 주거로 지어졌던 것이 아니고 버려졌던 공업용 건물, 공장이 될 수도 있고 웨어하우스가 될 수도 있고 버려졌던 그 건물을 주거의 형식으로 컨버전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주거 형태를 로프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하이라이즈일 필요가 없는 거죠? 꼭 하이라이즈일 필요가 없지. 그냥 나 지금 루프탑이랑 좀 헷갈렸나 보다. 루프탑이 아니고 로프트. L-O-F-T. 그러니까 루프탑이 뉴욕의 보석이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 엘리는. 왜 난 루프탑 진짜 좋아하는데. 루프탑도 보석 중에 하나지. 왜냐면은 그 맨하탄의 야경을 이렇게 그 하이라이즈 그것들을 볼 수가 있는, 밖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니까. 그쵸. 근데 내가 보기에는 로프트야말로 뉴욕의 보석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제. 그럽시다. 일단은 왜 웃어? 비우는 거? 뭐요? 로프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래는 주거의 목적으로 지어졌던 건물이 아닌데 그거를 주거로 이렇게 컨버전 해가지고 썼던 그런 건물들을 보고 보통 로프트라고 부르고, 공업용 건물로 했던 것들, 창고 아니면 공장 이런 것들을 개조를 한 거라, 일단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파트나 콘도, 렌탈 아파트먼트 이런 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공간의 볼륨이 굉장히 커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원래 그쵸. 인더스트리얼 빌딩이었던 거를 컨버전을 한 거니까. 근데 이걸 왜 내가 보석이라고 생각하냐면은 전체의 주거 물량에 많이 쳐봤자 10%도 안 돼요. 뉴욕의 이 로프트라고 불리우는 이 주거의 형태가 뉴욕 전체의 10%도 안 돼. 브루클린까지 다 합해서요? 다 합쳐서. 오. 다 합쳐서. 근데 이 로프트라는 게 보통 이런 새로 지은 건물들도 막 마케팅을 하려면은 맞아요. 막 그런 텀을 쓰는데 로프트 라이크 이렇게 광고를 하지, 리얼 로프트는 10% 미만에 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 정말로 전통적인 뉴욕에서만 찾을 수 있는 로프트를 살 수 있는 거는 굉장한 운이 좀 따라야 돼요. 맞아요. 로프트 라이크 이런 새로운 그런 새로 지은 그런 그런 아파트들이 진짜 많아요. 로프트 라이크라고 그러지 로프트라고는 못하는 거야. 뉴저지에도 몇 개 있잖아요. 뉴저지에도 있죠. 네. 저지시리 이런 쪽에 가면은 웨어하우스 있는 동네 가면은 광고할 때 로프트 라이크 스페이스 막 그러면서 광고를 하거든. 일단은 그 물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보석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로프트 라이크 같은 것들은 많지만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처럼 공장에서 만들어낸 다이아몬드들도 많잖아. 많아요. 이런 가짜들도 많지만 진짜로 이 다이아몬드 원석 같은 로프트들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고 그만큼 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뉴욕의 보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맞다. 로프트가 원래도 그렇고 엘리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로프트가 대충의 이미지는 갖고 있는데 정말 로프트가 어떤 게 정말로 로프트인지에 대한 정확히 이 디파인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죠. 굉장히 어렵거든. 근데 로프트가 어떻게 해서 생긴지에 대한 역사를 알게 되면은 그 로프트, 정말로 오리지널 로프트를 찾을 수 있는 동네가 정해져 있어.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야. 미트패킹 에리아. 미트패킹도 그렇고, 그죠? 소호, 노호, 첼시, 그리고 뭐 덤보 쪽에, 덤보 쪽에도 좀 있고, 그렇게 되게 정해져 있어요. 이게 아무 데나 다 있는 게 아니야, 로프트라는 건물이. 뉴욕에서 로프트라고 얘기하는 이 레지덴셜이 있는 동네가 주로 어디에 있냐면은 소호, 노호, 트라이베카,
플랫아이언 에리아에도 좀 있고 첼시, 그다음에 가메트 디스트릭트, 가메트 디스트릭트. 예. 되게 신기하다. 거기에 이렇게. 우리 전에 오빠 아시죠? 왜 저 일본 보스 지금은 헬렌이 로프트에 살아요. 아 진짜? 네. 맞아요. 갈멘 디스트릭 로프트에 살아요. 디스트릭트 그렇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왜 그러면 요런 동네에만 있는지 전부 다 얘기하기는 너무 많고 네. 그냥 몇 군데 동네만 찍어서 왜 그랬는지 그게 어떻게 컨버전이 됐는지 그런 것만 그냥 간단하게 오늘은 얘기하고 그냥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요. 네. 뉴욕 안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공장이나 아니면 웨어하우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텍스타일, 당연히 텍스타일이 있었을 것이고 프린팅 하는 데 있었을 것이고 뭐 캐비넷 메이킹,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케미스트리, 화학 관련 그런 공장들도 있었고 밋 패킹 거기도 그렇고 그리고 심지어는 피아노 공장도 있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산업들이 여기저기 동네를 옮겨 다니다 보니까는 그런 용도로 쓰였던 건물들이 이렇게 어벤던 됐던 거지. 어벤던 됐던 건물들이 이 돈 없는 예술가들이 자기 큰 캔버스 들고 아니면 뭐 조각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큰 공간이 필요한 거야. 집에서는 할 수 없는, 뉴욕의 비싼 집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공장 같은 데를 찾다 보니까는 이렇게 싸게 얻을 수가 있거든. 그렇다고 또 내가 또 집을 얻으려면 또 돈이 들어가니까 여기서 그냥 살아버리는 거지. 그렇게 웨어하우스처럼 남아있던 데를 갖다가 자기 작업실뿐만 아니고 자기 주거용으로도 쓰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공장이나 웨어하우스였는데 주거를 살려다 보니까는 그걸 불법적으로 개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벽도 세우고. 벽도 세워야 되고 화장실도 만들어야 되고 주방도 있어야 되고 뭐 요런 것들이 좀 있었지. 그래서 되게 불법적으로 80년대 전까지만 해도 이 로프트라는 것들이 불법 주거였었어요. 쉽게 말하면. 70년대,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근데 나중에 이제 뉴욕시티에서 그거를 합법화하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가지고 합법화해가지고 지금의 로프트는 막 프리미엄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주거로 바뀌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뭐 소호, 노호, 트라이베카 뭐 요런 이름들 있잖아요. 요런 이름이 생긴 게 60년대예요. 뉴욕에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 진짜 생각보다 오래 얼마 안 됐네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조닝과 또 관련이 있거든. 여기는 또 공장이 있어야 되고 여기는 주거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60년대에 시리에서 뉴욕시에서 그 어반 플래너를 하이어를 해가지고 고용을 해가지고 전문가를 도시 계획하는 사람을 전문가를 고용을 해가지고 스터디를 시켜요. 그래서 요 동네는 어떻게 조닝을 묶어가지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되겠나 이런 것들을 그런 거를 하려면은 교통 문제, 큰 물류가 들어오기 쉬운 곳들, 그다음에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기에 안전한 곳들 이런 것들을 스터디를 해야 되잖아. 그런 스터디를 하는 것들이 60년대에 이루어졌는데 다시 리턴하게 된 자신들의 리서치와 스터디 리포트에 이런 노호, 소호, 트라이바카 이런 이름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 동네 자기네들이 진 거죠. 그래서 그 동네의 특색적인 것들을 뽑아내가지고 그 동네를 이름 짓는 닉네임으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소호는 뭐야? South of Houston Street. 그치? 노호는 North of South Houston Street. 그리고 트라이베카 같은 경우에는 혹시 트라이베카가 뭔 줄 알아요? 트라이베카가 몰라요. 뭐의 약자인지? 몰라요. 그 약자였어요? 약자예요. 트라이베카가. 트라이베카가 무슨 뜻이냐면은 Triangle Below Canal Street. 그래서 트라이베카야. 그리고 그 놀리타 있었잖아요. 놀리타. 네, 놀리타. 뭔지 알아요? 놀리타도 약자야. 닉네임이야. 놀리타 진짜? 이름 아니고요? North of Little Italy. 이제 이해가 가죠. 미니언. 이제 차이나타운이 있고 그 조금 위에가 리틀 이탈리가 있고 거기에서 북쪽이 놀리타인 거예요. 놀리타고. 네. 근데 그 소호가 붙어 있고. 근데 이름들 되게 잘 지었다. 잘 지었지. 그리고 덤보. 덤보도 혹시 약자예요? 덤보도 약자예요. 진짜? 코끼리 귀 아니고. 덤보가 DUMBO잖아요. Down Under the Manhattan Bridge Overpass. 예뻐. 그러니까 맨하탄 브리지 오버패스 하는 그 밑에 있는 그 동네를 갖다가 덤보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노매드. 노매드도 약자예요? 네, 노매드. 놀스 오브 맨하탄 막 막죠. 그 동네를 생각해봐. 지금 노매드 호텔 있는 동네를 생각해봐. 거기가 어디야? 놀스 오브 놀스 오브 밋 아니지. 밋패킹은 이게 노매드가 뭐의 약자냐면 North of Madison Square예요.
거기 바로 아래가 메디슨 스퀘어가 있잖아. 아, 그러네요. 네, 그 바로 위에 있는 그 노매드 호텔이 있는 동네가 딱 노스 오브 메디슨 스퀘어. 이런 약자로 이름들이 등장했는데 이게 이제 어번 플래너가 자기네들이 리서치하고 스터디하면서 그 동네에 닉네임을 붙여주기 시작하면서 동네가 그렇게 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1960년대. 네. 그래서 그 이름들이 나온 거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뭐 이렇게 뭐 또 얼굴 봐. 존경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건가? 이렇게 아니고 영혼 빨리 이걸 묶어서 빨리 책을 내야 되는데. 아, 언니 어떻게 하면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걸 빨리 어떻게 쫙가지고서 빨리 쓰라고 해야 되는데. 나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뭐가 나 혼자 떠드는 것도 이렇게 메모를 다 남겨.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조용히. 나도 하긴 하는데. 그래서 오늘 얘기할 동네는 이 많은 동네들 중에 세 군데 동네를 뽑아서 그 동네가 어떻게 변형이 됐고 그 동네가 왜 로프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소호하고 그 다음에 트라이베카하고 첼시 그 세 동네거든요. 이렇게 다 이렇게 붙어 있는 동네잖아요, 그죠? 첼시는 줄임말 아니죠? 줄임말 아니에요. 네. 첼시는. 자, 그래서 소호부터 시작합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우스 오브 하우스턴 스트리트. 네.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정식 명칭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캐스트 아이언 히스토릭 디스트릭트. 거기에 있는 건물들이 캐스트 아이언 건물들이거든 다. 근데 왜 거기에 캐스트 아이언 건물이 많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게요. 저요. 거기 서당계 19년 거기 캐스트 아이언 팩토리들이 있었어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에요. 철광소는 없었어 여기. 철광소는 그러면 없었고. 브루클린이었나 거기가? 뭐가? 나는 근데 솔직히 이 캐스트 아이언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나 잘 몰라요. 네. 그래서 거기가 그랬던 게 아니고 왜냐면은 그 캐스트 아이언 빌딩이 많았던 이유가 디맨드에 의해서 많았던 거야. 그러니까 거기 공장이 있어서 그게 있었던 게 아니고 그런 구조로 지은 건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왜 필요했을까요? 네, 지금부터 얘기를 해줄게요. 여기가 19세기 중반까지 올라갑니다. 1850년대.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1850년. 그때만 하더라도 여기가 어디였냐면 뉴욕의 띠어러 디스트릭이었어요. 지금 42가의 저쪽 웨스트 쪽으로 가면은 브로드웨이 웨스트 쪽으로 가면은 거기 띠어러 디스트릭이 있잖아요. 네. 브로드웨이 쇼 하는 데들. 네. 그 띠어러 디스트릭 이외에 약간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그 레드 라이트 디스트릭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아 진짜? 창녀촌. 어디예요? 그 띠어러 디스트릭. 지금의 띠어러 42가 그 브로드웨이 그 거기에 보면은 더 웨스트 쪽으로 가면은 어딘지 알아. 막 핍쇼 하는 데 있고 왜 이렇게 동전 넣으면은 막 이렇게 구멍으로 막 영화에 보면 그런 데 나오잖아. 그 핍쇼 하는 데가 아직도 몇 군데 있어요. 아직도 몇 군데 있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띠어러가 있으면은 뭐다? 엔터테인먼트. 그죠. 엔터테인먼트가 뭐 있으면 뭐다? 드링킹. 그죠. 드링킹이 있으면은 스모킹. 그다음에 여자.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 주변에 당연히 그런 창녀촌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기게 마련이거든. 1850년대만 하더라도 이 지금의 소호가 그 뉴욕의 이제 띠어러 디스트릭이었어요. 띠어러 디스트릭이 어디가 중심이었냐면은 그 브로드웨이 선상으로 남쪽으로는 캐널 스트리트, 차이나타운 넘어가기 직전. 네. 이제 북쪽으로는 소호를 얘기해야 되니까 하우스턴 스트리트. 네. 그 브로드웨이 선상에 띠어러들이 많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한 블럭 옆으로 가면은 웨스트 브로드웨이가 있고 이스트로 가면 뭐가 있지? 거기가 이제 그 놀리타 있는데. 네, 그쪽으로 가는 곳. 거기가 이제 레드 라이트 디스트릭트들이 있었던 동네예요, 거기가. 그랬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뭐 그 띠어러 디스트릭도 있었지만 그거 이외에도 여러 이제 조그만 뭐 호텔도 생기고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그 여행하는 아니면은 뭐 뭘 보러 가든 거기에 어떤 그 데스티네이션이 되잖아. 그러니까 숙박 시설이 좀 있어야 될 것이고 숙박 시설에 이제 또 홍등가들이 있으니까 홍등가에서 이렇게 딜을 해가지고 그 호텔을 이용하는 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호텔 그 띠어러들 그다음에 그 이외에 또 조그만 공장들이 또 되게 많았대요. 거기에 캐빈 앤 메이크 하는 팩토리도 있었고 프린팅하는 팩토리도 있었고 한동안은 텍스타일이 가르멘 그 디스트릭으로 그 북쪽으로 올라가기 전에는 이 소호에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공장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야. 공장을 하려면은 잘 지을 필요가 없잖아. 그죠. 빨리빨리 지어야 돼. 네. 빨리빨리 지으려면 넓게 빨리빨리. 그러려면 뭐다? 캐스트 아이언이다. 아 진짜? 왜냐하면 캐스트 아이언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캐스트 아이언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푸집에다가 철을 넣고. 부어가지고 네. 만드는 거야. 네. 그러니까는 현장에서 만들 필요가 없지. 아, 찍어서 가져오는 찍어서 거죠. 갖고 와가지고 조립만 하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건물이 빨리 올라갈 거 아니야. 그리고 스틸이니까는 어떻게 돼요? 단단하고. 단단하니까는 이 컬럼, 기둥이나 덜 있어도 되겠죠. 숫자가 훨씬 줄어들 거 그렇죠.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지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가 캐스트 아이언 빌딩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상가들도 좀 있었겠지. 네. 큰 뭐 로드앤테일러도 여기에 있었대요. 그때는. 백화점, 로덴테일러. 그런 것도 있었고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막 그랬는데 점차 이렇게 비즈니스들이 들어오니까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네. 자기 살터전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지. 네. 그러니까 소호를 떠나서 다른 동네로 다 이사를 가게 되고 그 떠난 자리가 다른 비즈니스나 다른 공장이 들어오게 되고 네. 이러면서 공장이 굉장히 많이 넓어졌대요. 공장 지역이 그 소호 부분이.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대전 이후로 이런 상가들이 이제 업타운 쪽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왜일까요? 왜냐면은 그때부터 이제 도시가 어느 정도 저기가 인프라스트럭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정착이 되면서 뭐 그때 이제 그 미드타운 쪽으로 버스 터미널도 생기고 그러니까는 그 교통의 허브가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물류가 편해지니까 그걸 따라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지. 그렇게 되니까는 여기 있던 상가들이 어떻게 돼? 갑자기 올라가니까 건물이 비기 시작하지. 그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꺼려하던 비즈니스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뭐가 있었냐면은 가스 스테이션. 냄새 나잖아. 네. 그리고 가스 스테이션 있으면은 그 옆에 항상 뭐가 있지? 자동차 딜러. 정비소? 정비소가 있지. 시끄러워요. 그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점점 안 살게 되고 그런 것들만 모이게 되는 거지. 그게 이제 50년대 많은 비즈니스들이 그런 사람들이 꺼려하던 비즈니스였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낮에는 그런 비즈니스들이 이루어지다가 밤이 되면은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다. 통 비겠다. 통 비는 도시가 되는 거야 거기가. 그래가지고 시리에서 이렇게 두니까는 이거 완전히 이래다가는 개토가 될 것 같거든. 그리고 무슨 계획을 발표를 하냐면은 웨스트하고 이스트를 잇는 하이웨이를 지나가게 만드는 계획을 해요. 네. 이스트 쪽에는 이스트 리버 쪽에는 여기 이 동네를 따라서 쭉 가면 뭐가 있냐면은 맨하탄 브리지하고 윌리엄스버그 브리지가 있고 이 서쪽으로 가면은 홀랜드 터널이 있었지. 네. 그거를 이어주는 익스프레스. 지금은 이렇게 남쪽으로 강을 따라서 이렇게 삥 도는 이스트 하이웨이, 웨스트 하이웨이 해가지고 남쪽에서 배터리 파크 네. 이렇게 도는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하는 하이웨이가 룹이 생겼잖아.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그걸 안 하고 그냥 이스트에서 웨스트로 가로지르는, 시리를 가로지르는 하이웨이를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좀 그 개로가 되니까 그걸 좀 극복을 해보자. 이런 계획을 했었대요. 했는데 이 뉴욕에 사는 사람들이 그 꼴을 못 본다 이거지. 시리 중간을 갖다가 어떻게 하이웨이한테 내주냐.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도 없는 이유가 사람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게 안 이루어졌어요. 못했구나. 결국엔 못한 거야. 그때도 뉴요커는 뉴요커다. 그죠. 그렇지. 아닌 건 아닌 거요. 이러면서. 아닌 건 아닌 거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엔 지금의 소호가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야. 그죠. 안 그랬으면 거기가 하이웨이가 자르고 됐네요. 지나갔겠지. 그죠. 남쪽과 그거를 하우스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쪽과 북쪽은 완전히 단절이 됐을 거라고. 되게 이상해졌을 것 같아요. 되게 이상해졌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 하이웨이 프로젝트가 다 무산이 되고 그래서 지금의 소호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왜 그 시리에서 하려고 했던 이유가 여기를 어떻게든 되살려보려고 했던 거잖아. 네. 밤만 되면은 죽어버리고 범죄가 생기고 안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점점 떠나게 되고 비즈니스도 사람이 안 오니까는 점점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해.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이 돈 없는 예술가들이 공간을 찾다가 여기 가니까는 캐스트 아이언이니까는 이 스팬이 클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창을 거기다 두면은 창이 집보다 더 커. 자연광이 쫙 들어오지. 안에 공간에 보면 기둥도 없지. 그냥 쭉쭉 공간이 쫙쫙 나눠져 있지. 그 안에서 뭔 지랄을 해도 공간의 구약을 안 받거든. 그죠.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여기에 막 이사를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70년대. 그렇게 돼가지고 소호가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의 그 우리들이 알고 있는 70년대 후반에 80년대, 90년대의 소호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이 돈 없는 예술가들이 들어가서 살기 시작한 그 공간들이 로프트로 된 거지. 원래는 웨어하우스였었는데 버려졌다가 이 가난한 예술가들이 이사를 들어가면서
거기가 이제 로프트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브릭들도 그냥 노출한 상태에서 그냥 둘 수밖에 없었겠군요. 그렇지. 그거를 마무리를 못하고. 근데 그게 지금은 한 약간 스타일 같이 된 거군요. 근데 그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시리에서 로프트 로라는 걸 만들어요. 80년대에.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캐스트 아이언이잖아. 네. 빨리는 지을 수 있어. 근데 캐스트 아이언하고 요즘 만드는 그 스틸 구조 건물 지을 네. 때 하는 스틸하고는 약간 성격이 달라요. 네. 캐스트 아이언은 아까도 말했지만 철을 녹여가지고 거푸집에 붙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는 이게 강도는 있는데 뭐에 약하냐면은 열에 굉장히 약해. 물이 아니고 열에 굉장히 약해요. 주조를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특별한 프레스나 이런 공정을 거친 게 아니고 그냥 철광석을 녹여가지고 거푸집에 넣어가지고 만든 거야. 튼튼하지. 그런데 굉장히 열에 약해요. 그거를 열에 견디기 위해서는 뭐 탄소를 집어넣고 막 해가지고 이런 그 열 강화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녹은 센 물을 갖다가 부어가지고 만든 거니까. 그러면 불타면 다시 다 녹겠구나. 불타면은 막 그 건물이 예전에는 다 목조 건물이었잖아. 예. 그러니까는 건물이 그 목조 건물이 탄다고 그래서 그 철광석을 녹일 정도의 열은 안 나와요. 근데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말랑말랑해지겠지. 이렇게 쫙 좀 늘어나고 녹아내리는 건 아니고 그러다가 불이 났으니까 누가 오겠어. 불 끌어. 소방차가 올 거 아니야. 소방관이 올 거 아니야. 그 뜨거운 철에다가 물을 뿌려. 어떻게 돼? 굳어버리면서 쫙 금이 가겠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거로서는 그런 것들이 취약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겪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뭔가를 해야겠구나, 시리에서도. 뉴욕 시리에서도, 이거 그냥 두면은 큰 사고가 나겠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80년대 초반에 로프트 로라는 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좀 나중에 다른 동네다 설명하고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캐스트 아이언. 좀만 기다려봐, 막 이런 거야. 캐스트 아이언. 오케이? 원래 그래서 그 소호라는 동네가 그 매니팩처링 동네였어요. 그 조닝 자체가. 네. M으로 시작하거든. 그 M으로 시작하는 동네는 레지덴셜이 못 들어가. 왜냐하면 원래 데스틴 된 게 매니팩처링 하는 동네니까 공장 들어가는 데다가 주거를 못 들어가게끔 법으로 막는 거예요. 이게 로프트라는 것들이 막 이런 버려졌던 어벤던 됐던 건물들이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잖아. 그럼 도시로서는 시리 입장에서는 좋은 거거든. 죽었던 도시가 다시 살아나는 거니까. 그렇죠. 좋기는 한데 이거를 불법적으로 그냥 다 눈 감고 하기에는 너무 위험의 요소가 많은 거야. 불이 나면은 늘어났다가 물 뿌리면 짝짝 갈라지고 건물 무너지고 이런 게 너무 취약해지니까. 그래서 이 매니팩처링 조닝 안에다가 특별한 디스트릭을 또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있게끔. 그런 디스트릭이 몇 개 안 돼. 소호가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야. 원래는 거기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동네예요. 옛날에 다 공장이었기 때문에. 이 공장이 또 케미컬 프로세스하고 뭐 이런 공장들도 그렇죠.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사람한테 결코 백해무익한 것들이니까 거기에 사람을 못 살게 조닝으로 묶어놨는데 이제 그런 공장들은 다 떠났거든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부분적으로 허가해주는 조닝을 바꿔줘요. 그래서 조닝에 뒤에 무슨 레러가 붙는 게 있거든. 뭐 M1, M2 막 이렇게 가다가 M2-5C 뭐 이런 식으로 막 스페셜 디스트릭을 만들거든. 거기에는 특별히 사람이 살 수 있게끔 허가를 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2005년에 어떤 프로젝트가 일어나냐면은 거기에 내가 알기로는 렌조 피아노도 프로젝트를 했고 헐저그 앤 드모론도 소호에다가 레지덴셜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디자인을 해서. 진짜요? 그게 이제 2005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그런 조닝들이 바뀌면서 그거를 시리에서 허가를 해주니까 이 디벨로퍼들이 네임밸류 있는 아키텍을 하이어를 해가지고 비싼 로프트 라이크 레지덴셜을 만들기 시작한 거지. 소호의 대표적인 주거 형식이 로프트니까. 그게 우연치 않게도 가능했던 이유는 2005년이었으니까 리만 브라더스 터지기 바로 직전에 뉴욕의 이 부동산 붐이 최고로 치고 있을 때 디맨드가 있으니까 허가를 해준 거예요. 그렇게. 그랬지. 그래서 그런 굉장히 특별한 조닝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준 첫 번째 케이스가 된 거야, 이 소에. 그래도 그때 것들이. 아무리 부동산 경기가 피크였어도 그때 산 사람들은 지금 엄청 완전 미친 듯이 뉴욕은 이게 없었어. 그 다운이 없죠. 리만 브라더스가 그렇게 됐어도 뉴욕은 절대 거기에 영향을 안 받았어. 우리는 진짜 2005년에 완전 피크일 때 집 사서
겁내 그런 얘기는 그만하고. 피봤거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네. 트라이베카. 네. 트라이베카가 뭐였다? Triangle below 뭐였지? Triangle below Canal Street. 거기거든. 그래서 지도를 보면은 캐널 스트릿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저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면 브로드웨이를 지나면은 거기가 이제 차이나타운이 되는 거고, 이 트라이베카는 허드슨 강변 옆에 맞아요. 이렇게 딱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래서 딱 그걸로 끊어지는 그 대각선으로 들어가는 카넬 스트릿으로 끊어지는 삼각형의 땅. 거기를 보고 이제 트라이베카라고 부르게 된 거지. Triangle below Canal Street. 여기 이제 지금 유명한 거는 로버트 드니로가 여기 살고, 거기에 셀럽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거기가 제일 비싸지 않을까요? 제일 비싸. 네. 제일 비싼 동네 중에 하나야. 사람들이 업버이스트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래요? 트라이베카가 제일 비싸. 아, 진짜? 트라이베카가 제일 비싸. 그 다음 비싼 동네가 첼시예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얘기할 텐데, 어쨌든 트라이베카는 원래는 팜랜드였대요. 팜. 세상에. 정말? 강남이랑 비슷한 역사를. 강남이랑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어요. 맨하탄의 강남이다. 그 트라이베카는 원래는 농장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농장들이 많았는데 참 신기해. 여기가 위치상 어디냐면은 남쪽이잖아. 네. 남쪽에다가 허드슨 강변을 끼고 있으니까 웨스트. 남쪽이면은 애틀랜틱 오션이랑 가깝고 서쪽으로는 허드슨 강이 있으니까 물류가 쉽겠지. 그래가지고 맨하탄에서 처음으로 만든 뉴욕 피어 그 하버가 이 동네에 들어오게 돼요. 트라이베카 이 동네에. 그러니까 이 화물선들이 와가지고 뉴욕에 물건을 뿌리는 거점이 됐던 거야,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는 물건을 받아가지고 어디다 쟁여놔가지고 가져가기 전까지 쟁여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가 생긴다? 스토리지. 웨어하우스가 생기는 거지. 어우, 답 똑똑한데? 웨어하우스가 생겨요. 100점. 언니. 그러니까는 그런 토단계 19년. 웨어하우스 그 스토리지 건물들이 생기면서 이런 흥망성쇠를 겪는 거는 소호랑 비슷한 그 맥락에 움직여요. 뭐 이렇게 그 교통의 허브가 북쪽으로 옮겨지면서 또 여기에 있던 웨어하우스들 물류의 거점이었던 것들이 다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그런 웨어하우스들이 비어지게 되고, 그 웨어하우스들을 이 돈 없는 또 아티스트들이 들어오는, 그래가지고 자기 주거로 활용하게 되는. 그래서 이 동네에도 그래서 그 웨어하우스였던 것들이 로프트로 전환이 된 이유가, 그리고 트라이베카에 아직도 로프트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요. 결국은 아티스트들이 그렇죠. 덤보도 그렇고 다 그렇고 뭔가 잭슨 폴록 같은 사람이 막 미친 듯이 페인트를 막 이렇게 뿌리면서 그리고 그 플랫 아이언 쪽에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거긴 진짜 모르겠다. 거기는 뭐가 있었냐면은 데커 빌딩이라고 아직도 있어요. 데커 빌딩이라고 거기 맥도날드 있고, 맥도날드 있는 바로 그 옆 건물이 데커 빌딩이라고 간판이 붙어 있거든요. 유니온 스퀘어. 유니온 스퀘어에. 예. 근데 그 데커 빌딩이 원래는 피아노 공장이었어요. 데커 피아노라는 피아노 공장이었는데 그게 이제 형제들이 이제 죽으면서 그 데커 피아노는 더 이상 새롭게 만들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거의 스타인웨이 앤 선 피아노하고 어깨를 겨눌 정도로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피아노였대요. 근데 그 데커 빌딩이 걔네들이 그 데커 피아노가 쓰던 공장이었고 웨어하우스였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 양반들이 이제 비즈니스가 이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그 공장이었고 웨어하우스였잖아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 로프트로 변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유명한 뉴욕을 대표하는 예술가 중에 한 명이었던 앤디 워홀이 거기에 이제 자기 더 팩토리라는 그 스튜디오를 가지고 했던 그 건물이 바로 그 유니온 스퀘어에 있는 데커 빌딩 그 꼭대기에 있었어요. 대박. 맨날 지나가는데 저 지금 몰랐죠. 그걸 몰랐어요. 그게 거의 그래서 지금 랜드마크일 거예요. 그거 함부로 손 못 대요, 그 건물. 그래서 내가 아는 동생이 그 건물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 자기 교수님인데 경제학과인가 경제학 교수님이신데 그 예전에 앤디 워홀이 썼던 그 로프트를 자기가 지금 사가지고 있는, 그래서 뭐 자기 데커 빌딩에서 일한다고 막 그러고. 하여간 그거는 이제 그 플랫 아이언 쪽 얘기하다가 잠깐 나온 얘기였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하는 동네가 이제 첼시. 첼시는 뭐가 유명합니까? 지금. 첼시는 지금 아트 갤러리. 첼시 마켓. 첼시 마켓도, 그러니까 첼시 마켓에 대한 얘기를 해줄게요. 첼시 마켓은 뭐였냐면 거기에 처음 정착한 사람들이 아이리시들이었대요. 아, 그래요? 아이리시들이 정착을 했는데 아이리시들이 뭘 좋아한다? 맥주.
보어였나? 그리고 그 아이리시 맥주 중에 유명한 게 뭐가 있어? 기네스 그 아이리시 맥주잖아. 그죠. 그래서 거기에 아직도 브루어리가 있어요. 정말? 그때부터 내려오는 브루어리가 있고, 그래서 그 브루어리에서, 그러니까 브루어리를 하면서 맥주 바를 해요. 아직도 거기에 가면 첼시에 그런 동네가 있어. 그리고 첼시 마켓은 그거의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 사람들이 쓰던 마켓이야, 거기가. 근데 첼시 마켓이 된 거야. 신기하다. 근데 일단은 그 첼시가 지금 다들 얘기했지만 갤러리. 네. 지금은 한 200개가 넘는데요, 거기 갤러리가. 네. 엄청나게 많아요. 그 조그만 동네 갤러리가 200개면은, 겁나 많은 거야. 완전. 한 건물 안에도 한 4-5개씩 있는 거야. 몇 개씩, 네. 근데 그 갤러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공간의 요건. 하얀 벽. 아이씨. 왜? 나는 이 색을 가지고 건물의 공간을 얘기하는 사람 별로 난 굉장히 하수라고 생각하거든. 갤러리 19년인데 이게 좀 실망인데. 나 라이팅. 라이팅 중요하고. 그리고 또 컬럼이 없어야죠. 컬럼이 없어야 된다. 네. 그리고 다 같은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윈도우. 자연 채광이 좋으면 좋고, 네. 자연 채광은 근데 이제 채광이라는 거는 지금은 라이팅이 너무 발전을 해가지고 그거는 빛이 없어도 얼마든지 컨트롤을 할 수가 있고 막 다 하거든. 근데 이 미술품에서 제일 안 좋은 게 직사광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 반사광으로 해가지고 하는 디스플레이를 하는 그런 걸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컬럼이 없는 높은 공간이 가장 중요해요. 갤러리에서는.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은 첼시에 그런 건물들이 굉장히 많았단 얘기야. 그렇지? 첼시 하면 또 뭐가 떠오릅니까? 지금. 밑패킹. 밑패킹에서 뭐가 시작한다? 하이라인. 하이라인이 시작한다. 그치? 언니. 따봉. 밑패킹에서 시작한 하이라인이 관통하고 있는 동네가 첼시예요. 네. 그래서 이제 허드슨 레일 로드를 따라서 펜 스테이션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네. 지금은 펜 스테이션으로 들어가는 그 허드슨 야드, 거기 조그만 싱가포르이 네. 생기고 있는 그 동네? 겁나 깠던. 네. 하이라인이 지나가요. 하이라인이 지나가는데 하이라인이 왜 지나갔냐? 저요! 왜요? 고기를 다 팩해서 거기 하이라인 위로 해서 옮겼습니다. 그런가? 근데 사실은 아니야? 밑패킹이 그 물류의 끝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부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쫙 퍼지는. 네. 거기서 부처를 해가지고 기차에 싣고 다시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레일로드가 있었던 이유는 여기에 케미컬 화학 공업이 굉장히 많았어요. 화학 공업이. 그러니까는 많은 물량이 들어왔다가 많은 물량이 빠져나가야 돼. 네. 그래서 그런 웨어하우스들의 물량을 대주기 위해서 허드슨 레일로드를 타고 기차가 내려와서 이 기차가 건물 안에 쓸 정도로 엄청나게 큰 건물들이 많았던 거예요. 거기 웨어하우스들이. 거기에 이 기차가 서가지고 물건을 하역하고 실을 수 있는 기능이 가능할 정도로 건물이 컸던 거지. 조그만 기차역이 있었던 거야, 건물 안에. 첼시에 있는 동네가. 그래서 하이라인이.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갤러리로 나중에 쓰기가 아주 좋았겠지. 층고가 높고 컬럼이 없고 많이 크니까. 근데 여기에 또 이제 야설을 더하면 네. 그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거 알아요, 혹시? 아니요. 이게 냉전 시대에 있었던 건데 이 맨하탄 프로젝트가 뭐냐면은 영국이랑 합작을 해가지고 냉전 시대에 2차 세계대전 전후로 해가지고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소련을 때려잡자 뭐 이런 그 프로젝트 이름이 맨하탄 프로젝트예요. 왜 맨하탄 프로젝트 이름이? 나도 몰라. 왜 맨하탄에서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 히로시마에 떨어뜨리고 했던 것들이 다 이 맨하탄 프로젝트의 결과물이었어요. 아 진짜? 이 맨하탄 프로젝트가 왜 맨하탄 프로젝트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거를 실제로 그 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그 스토어하고 이런 것들은 그 맨하탄에는 없었지. 맨하탄에는 없었고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었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케미칼 화학 공업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맨하탄 프로젝트 중간에 핵폭탄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라늄이 있어야 되잖아. 우라늄? 응? 우라늄이 있어야 돼. 이 첼시에 있는 이 동네에 있는 건물 하나가 우라늄을 스토어하는 스토리지였어요. 세상에. 어머, 진짜? 그래서 내 생각에는 핵폭탄의 핵심은 우라늄인데 우라늄을 맨하탄에서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맨하탄 프로젝트가 아닐까.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거고. 아니 근데 진짜 이 맨하탄이라는 도시 너무 신기하지 너무 않아요? 그죠? 근데 그게 완전히 우라늄이 제거가 되고 거기가 이렇게 딱
이렇게 된 게 1990년대 들어서 그게 완공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그게 계속 라디오 액티브가 계속 있었던. 그것도 신기하다. 어쨌든 그거는 그냥 야화 중에 하나고 그만큼 기차가 들어가서 나가고 그러면서 이 물류가 쉬웠던 동네. 그러려다 보니까 건물이 커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그 케미컬 화학공업이 이 시리에서 사라지면서 처음부터 갤러리가 들어갔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 웨어하우스들을 누가 썼냐면은 옐로우 캡들 있잖아요. 옐로우 캡들 그 거라지가 첼시에 다 있었어. 첼시에. 근데 어느 순간 이 부동산 업자들이 봤을 때 여기 굉장한 밸류를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 사들이기 시작한 거지. 그러면서 위에는 레지덴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갤러리를 컨버전이 되는 거라지로 썼던 것들을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첼시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는 아직도 그렇게 로우 인컴 그 레지덴셜 뭐 그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 인컴의 극차가 가장 큰 동네가 바로 첼시예요. 뉴 디벨롭먼트를 샀던 그 밀리어네어들과 예전부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그 빈부격차가 바로 길 건너에 사는데 내 네이버후드인데 그 빈부격차는 맨하탄에서 제일 커요. 근데 사실은 옛날부터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거를 팔면은 그 정도 돈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근데 그거는 왜냐면은 자기네들이 오너십을 갖고 있는 게 아닌 경우가 많았겠지. 로우 인컴이니까. 렌트거나 뭐 이런 거였으니까. 그렇죠. 뭐 롱텀 그 리스거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새 동네를 급하게 빨리 간략하게 이렇게 딱딱딱 얘기를 했어요. 재밌는데요? 언젠가는 나를 잡아서 요 동네를 하나하나를 이렇게 딱딱 띄워가지고 얘기를 해도 충분히 한 회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 근데 오늘은 로프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로프트가 왜 그 동네에 아직도 있는지를 얘기를 하려면 옛날에 그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왜 거기에 그런 건물들이 있었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새 동네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1982년에 뉴욕 시리에서 만든 그 로프트 로라는 걸 잠깐 얘기를 할게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주거로 살기에는 불안정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최소한의 것들을 만들어줘야겠다. 사람이 여기서 다치거나 죽거나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지나가던 사람이 다치게 되면 이건 정말 낭패잖아. 그래가지고 1982년에 시리에서 그 뉴욕 시리 로프트 로라는 걸 만들어요. 로프트를 위해서 특별히 만든 법이야, 이건.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돈이 충분치가 않은 가난한 예술가들. 그 사람들의 주거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주거의 질을 올리는 방법이었는데 뭐였냐면은 거기에 사는 사람이 그거를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건물 주인이 법적으로 이거를 강제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거를 법안으로 마련을 한 거예요. 와, 용감한 법이다, 진짜. 건물 주인이 그거를 만약에 뭐 스프링클러가 없었으면 건물 주인 돈으로 거기 사는 사람이 아니고 건물 주인 돈으로 스프링클러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계단이 하나밖에 없었으면은 밖에다가 계단도 만들어줘야 되고 불이 났을 때 도망가기 쉽게 그런 것들을 랜드로드가 그 사람의 랜드로드의 돈으로 강제하는 그런 법안을 마련을 한 거예요. 근데 조건을 붙였겠지. 왜냐면은 돈이 들면 나중에 렌트를 올려버리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돈을 다시 모으면은 이렇게 깜프라치 할 수가 있으니까. 깜프라치. 근데 그것조차도 못하게 법으로 막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는 빌딩 주면 피반다. 거기에 살고 있는 저기를 이제 테넌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와. 근데 그게 법안이 통과가 됐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법이었던 주거들이 이 법안을 통해서 합법적인 주거로 바뀌게 된 거지. 이게 그러니까 랜드로드가 손해를 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건물의 밸류가 올라가는 거죠. 몇 배가 올라가 버리는 거야. 가치가. 그렇죠. 몇십 배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가지고 엊그저께 내가 그 소호에 내려가 볼 일이 있었어요. 거기 아는 컨트랙터가 자기 지금 랄프 로렌 알아요? 거기 소호에? 네, 알아요. 그 그린에 브로드웨이하고 웨스트 브로드웨이 그 중간에 딱 있잖아요. 프린스에서 그거를 지금 레노베이션 하고 있거든. 내가 아는 컨트랙터가 GC가 랄프 로렌 그 건물을. 그 건물을요? 아니면 랄프 로렌 매장을요? 그 랄프 로렌 매장. 매장을요? 네, 매장을.
원래 랄프 로렌 매장이었고 네. 그걸 이제 다시 또 레노베이션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건물이 그 친구 말로는 80 몇 년인가 지금의 현재 오너가 산 거래요. 현재 오너가 그러니까는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에 실제로 그게 액트 되기 전에 그 전에 건물주가 판 것 같아. 근데 그때 내가 하려면 돈이 들어오니까는 차라리 그냥 처분을 하고 다음 주인이 하게끔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한 거지.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랄프 로렌이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1.5 밀리언인가에 샀대요. 대박. 그게 이제 80년대 초반 얘기야. 80년대 초반이니까 적은 돈은 아니야. 그렇긴 했지. 지금 밸류는 소호의 금싸라기. 지금 밸류는 뭐 모르겠어 얼마가 될지. 빌리언이 돼도 사기 힘들 걸 그거. 그러니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코 랜드로드한테 손해보는 딜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됐고 그렇게 해가지고 불법적이었던 주거들이 합법적으로 바뀌는. 무슨 세금 혜택 같은 걸 줬겠죠. 그런 것도 있었고. 분명히 그런 걸 줬겠죠. 그래서 뭐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동네별로 이 로프트의 성격들이 조금씩 달라요. 소호 같은 경우에는 캐스트 아이언, 그리고 또 첼시나 트라이베카에 있었던 거는 웨어하우스 건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중간에 공간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뜬금없이 막 이래 브릭 아치 같은 게 막 있어. 네. 뭐 그 옛날에는 그 웨어하우스의 이런 오프닝이었던 거지. 근데 그게 막 집 중간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동네별로 있는 로프트들 그런 건물들의 좀 성격이 좀 캐릭터들이 달라서 나름대로의 그 캐릭터들이 다 동네별로 조금씩 다르거든요. 나도 로프트 레노베이션 프로젝트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노호에 있었던 거였는데 이 로프트라는 게 원래도 그렇고 엘리도 그렇고 뭐 엘리는 예전 보스 집이 로프트였다면서요. 네. 딱 가면은 공간이 너무나 드라마틱해. 왜냐면은 딱 이제 가로 세로 대비가 딱 4대1. 비율 자체가 굉장히 리니어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힘이 있어. 한쪽 방향으로 쫙 뻗는 그런 힘이 있어서 그 공간 안에 서 있으면 굉장히 공간이 드라마틱하게 느껴져. 거기다가 층고가 또 높잖아요. 위 천장이 진짜 천장이 높잖아.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로 높은 천장들은 뭐 중간에 메자닌도 만들고 막 그러거든. 이렇게 다락방 같은 거 그런 것도 만들고 그러는데 이렇게 계단에 올라가가지고서는. 근데 내가 했던 프로젝트는 딱 25피트 바이 100피트. 그리고 층고가 딱 13피트. 13이 아니고 16피트였거든. 16피트. 그래서 되게 애매했었다. 그래서 3, 6, 3, 18, 4. 거의 5m 되는 거지. 층고가. 난 몰라요. 층고가 야드로 얘기해줄까? 네? 근데 그 뭐 층고는 뭐 경우에 따라서 그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보통 미니멈 13피트 정도 되는 것 같아. 13피트 정도. 그러니까 4m가 넘는 4m에 가까운. 근데 그게 이제 인테리어 피니시 투 피니시니까 실제로 더 높은 거죠. 더 높은 거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아. 그 뉴욕의 블락의 미니멈 사이즈가 딱 앞에서 스트릿에서 봤을 땐 25피트. 그게 미니멈이거든. 근데 여기가 딱 전형적인 딱 그 모듈. 맨하탄의 미니멈 라 사이즈의 전형적인 사이즈야. 딱 25피트에 100피트. 딱. 그래서 양쪽 벽은 브릭벽.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딱 모듈로 이렇게 딱, 그러니까 중간에 기둥이 없어요. 와. 뻥 뚫린 거야. 뻥 뚫린, 그냥 쫙 이렇게 뚫려 있어요. 쫙 뚫려 있는데, 그러면은 25피트 바이 100피트니까 이게 적은 공간은 아니거든. 그죠. 2500 스퀘어핏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적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보통 2500 스퀘어피트가 되면은 뭐 베드룸이 막 한 3-4개 정도는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잖아. 근데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고 뉴욕에서 합법적인 베드룸이 되려면은 그 베드룸 안에서 내가 열 수 있는 창문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25피트짜리 100피트짜리잖아. 그럼 25피트는 브로드웨이를 향하고 있고 이 25피트의 앞은 그리고 25피트의 뒤는 백 콜티아트를 향하고 있는 거야. 양쪽은 브릭, 창문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앞하고 뒤에만 창문이. 그게 로프트 전형적인 로프트의 쉐입이야. 그럼 방을 어떻게 만드나요? 방 만들기가 너무 힘든 거야. 방 못 만들어.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했던 프로젝트도 어떻게 됐냐면은 마스터 스윗 하나, 스터디 하나.
그걸로 끝이었어요. 중간에 뭐를 넣어야 돼요? 중간에는 막 그래가지고 막 빌트인 만들고 저기 모형도 있어. 나 아직 모형 어딘가 있을 거야. 그거 만들었던 거. 그리고 막 주방하고 리빙룸 이렇게 뻥 뚫려 있는. 주방 저쪽에 있어. 저쪽에. 주방이랑 이 리빙룸이 룸이 딱 이제 브로드웨이를 내다보고 있고. 네. 그리고 뒤쪽 창이 있는 데에다가 마스터가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창을 못 내니까 스터디라고 부르는 거지. 스터디룸. 네. 네. 근데 그 문을 닫으면 침실처럼 게스트룸처럼 쓸 수 있는. 그러니까는 이게 보통 맨하탄에서 침실의 기본 디멘션이 있거든요. 이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포뮬라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미니멈 12피트가 돼야 되거든. 그럼 12피트 하면 24피트잖아요, 벌써. 네. 방 2개를 옆에다 붙이면, 그럼 이거는 25피트 바이 100피트인데, 그러면 1피트짜리 코리도어를 지나가나? 못 하잖아. 결국에는 룸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대박. 저희 지금. 대박.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모형 보고 있는데, 그냥, 그 펜슬뱅들 눕혀놓은 것처럼 길게. 이거 사진 찍어서 우리 올려요. 뭘 올려? 먼지 이렇게 수북하게 쌓인 거를. 언니. 안 할 거야 나는. 네가 아세요? 이거 방인 거죠 지금. 거기가 방이었어. 마스터였어. 일로 올라가면 뭐예요? 거기 올라가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 앉아서 개기는 데야. 여기 개기는데? 네, 개기는데. 그러니까는 딱 요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여기 이제 예쁘다. 벽을 따라서 이렇게 리빙룸하고 키친으로 갈 수 있는 코리도어가 있는 거고 그 코리도어를 따라서 빌트인 옷장이 이렇게 쫙 있었어. 여기 이게 옷장이죠. 그게 옷장이에요. 갖고 싶다. 누구 살아요 여기 지금? 여기 예전에 그 JWT라고 광고회사 있어요. 영국 광고회사. 근데 거기 뉴욕 헤드쿼터 그 사장이었던 사람이었거든. 근데 이거 하고서는 얼마 안 있다가 팔았어. 진짜? 돈 많이 남겼지. 그래서 이게 로프트하고 막 디멘션이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는 스퀘어핏이 어느 정도 되니까 방 같은 거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껏해야 2개 플러스 스터디 요 정도 나오는 침실은 그것밖에 안 나오거든. 로프트라는 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오픈 플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로프트 같은 거 이미지 검색을 해보면 그 리빙룸하고 다이닝룸 이런 것들이 되게 막 팬시하고 스페이셔스하게 딱 보이는 그런 샷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그런 리빙룸하고 다이닝 여기가 제일 뷰가 좋은 메인 윈도우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로프트라는 딱 검색해서 사진을 보면은 이미지들을 보면은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지 로프트가. 그죠. 그러니까 로프트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베드룸이 별로 의미가 없죠. 밖에서 개기는 거지. 베드룸이 별로 의미가 없는. 네. 그러니까 참 리빙 스타일이 삶의 그 패턴이나 이런 스타일이 정말 뉴욕스럽고. 그리고 애들을 키울 수가 없어요. 키울 수가 없지. 방이 부족하니까. 저희 보스 집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냥 이렇게 약간 이거의 반 정도 이렇게 길어요. 그 집도 이렇게 긴데 우리는 이렇게 벽과 벽이 시멘트로 이렇게 천장부터 아래까지 다 붙어 있잖아요. 그 집은 벽에서 이제 벽이 시작돼서 천장까지 안 올라가요. 그렇지. 네. 그런 트릭을 쓰기도 해요. 네, 그래서 왜냐면은 그 위에 뚫린 거를 윈도우로 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도 침실로 만들려고. 네. 네. 그러니까 마치 그냥 이렇게 뚫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난 움직이는 벽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이렇게 집으로 들어가면 이 가운데로 그런 약간 그런 구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창고로도 쓰고 근데 여기 이렇게 벽을 길게 2개를 이렇게 내놔가지고 약간 그런 좀 희귀한 구조예요. 네. 그래서 그 뉴욕에 있으면서 로프트를 디자인해 본다는 게 뭐 다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아니네요. 왜냐면은 오리지널 로프트는 로프트 라이크가 아니고 로프트는 물량 자체도 많지가 않고 그런 사람을 클라이언트로 가질 수 있는 디자이너도 많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나는 되게 운이 좋았어. 그래서 로프트를 디자인해 볼 수 있는 경험이 있었거든. 그래서 로프트 사진만 보고 도면만 보고 뭐 그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이렇게
여기 로프트라는 데를 들어가가지고 내가 워크드루를 해보고 이랬던 거는 이 프로젝트가 아니었으면 나도 못 해볼 뻔했던 그런 경험이었지. 되게 챌린지였을 것 같아요. 되게 챌린지예요. 네. 왜냐면은 어느 정도의 사이즈가 있는데 여기에 베드룸을 몇 개를 넣어야 되나.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클라이언트였거든. 결국에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은 로프트를 살 정도의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으면 베드룸이 몇 개인지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사람인 거야. 그렇죠. 그것이 어떤 그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팩터가 되지도 않고. 그죠. 그 공간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유연성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이게 뭐 방이 꼭 몇 개 있어야 되고 이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문처럼 생겼는데 그게 움직이는 파티션이야, 결국에는.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스터도 그렇게 나누고, 그리고 스터디도 그렇게 나누고, 그거를 다 열어 제끼면은 정말로 뻥 뚫린 그 하나의 큰 공간이 되는. 파티하기 좋겠다. 그렇지, 대박이지. 파티하기 진짜 좋아요, 여기. 맞아요. 저희 보스집도 파티션으로 나눈 것 같이 생겼어요. 집을, 벽을 다. 맞아요. 로프트가 정말로 보석이라고, 뉴욕의 보석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도시의 역사에서 만들어진 어떤 파생물인데, 그것이 이제는 그 돈으로도 주고 살 수 없는 굉장히 귀한 가치를 갖고 있는 어떤 프리미엄이 붙는 그런 어떤 아이템이 된 거지. 그죠. 나는 그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 한 5년 된 것 같아, 이 프로젝트. 네, 근데 그때 도깨 씨가 이 프로젝트 하면서 되게 즐겁게 했던 기억이 나요. 되게 재밌었거든. 네, 클라이언트도 되게 좋았었고, 네.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막 별의별 짓 다 했어. 왜냐면은 이게 보통 그 웨어하우스로 만들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컨스트럭션이 그렇게 단단하지가 않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캐스트 아이언 쓰고 막 굉장히 크고 막 러프한 팀버 컨스트럭션이거든. 근데 이런 것들이 시간이 되면은 막 이렇게 세깅 이렇게 보호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쫙. 그래서 이 집은 여기 앞에서 뒤까지 차이가 8인치가 났어, 높이가. 바닥이. 이렇게 막 울퉁불퉁한 게 8인치 정도가 차이가 났어요. 8인치는 몇 센치죠? 8, 26, 83, 24, 20 몇 센치 정도 돼요. 그 차이가. 그래서 그거를 극복을 하면서 그 플로어를 다시 다 깔았거든. 그러면서 그 레벨링을 하고 그게 정말 챌린징이었겠다. 그 브로드웨이 선상으로 NRW가 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브로드웨이 바로 건물 앞에 지하철이 다녀. 네. 그러니까 지하철이 다닐 때마다 그게 다 들리는 거야, 집에. 어머나. 옛날에 웨어하우스 할 때는 그게 별로 상관이 없잖아. 그죠. 주거로 살려면은 그걸 또 극복을 해야 되니까. 막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거기다가 플로어를 다시 깔면서 그거를 건물에서 띄어가지고 플로어를 만들어가지고 옆에서 뭐 차가 지나가고 지하철이 지나가도 그 진동이 안 오게, 소리가 전달이 안 되게 그렇게 플로어도 다시 다 깔고 뭐 그런 거를 한 거였거든. 그리고 뭐 디자인도 되게 볼드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로프트들이 대부분 디자인이 되게 볼드해요. 볼드하고 그러니까 재밌지. 그죠.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던져도 클라이언트가 막 이렇게 고지식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죠. 이게 아니고 그 로프트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막 여러 가지 챌린지를 해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듣기로는 이 사람이 여기 살 때 한 60몇만 불에 샀었대. What? 완전 주순 거야. 그랬네요. 네. 그러니까 5년 전에 했던 프로젝트였었고 여기서 2년 반인가를 살았대거든. 그러니까 7, 8년 전에 아무리 7, 8년 전이어도 어떻게 60몇만 불을 살아? 완전 주웠어. 지금은 거의 몇 배가 몇 밀리언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래가지고 60몇만 불에 사가지고 50몇만 불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했거든. 네. 그래가지고 1.5 밀리언인가에 팔아. 1.5인가 1.8 밀리언인가에 팔았어. 그 정도만 해도 지금 더 올랐지. 더 올랐겠지. 와.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남긴 것 같지는 않아. 계산을 해보면은 총 들인 돈이 1.1 밀리언이잖아. 네. 그래서 팔았는데 1.6인가 1.8인가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은 투자한 거 뽑고만 몇십만 불이 남긴 그죠? 한 거지. 그래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 요즘 팔았으면. 그랬는데 뭐 하여간 되게 뭐
이 로프트를 그냥 얘기만 할 게 아니고 나도 나름 그런 로프트 디자인을 하고 그런 경험을 해봐가지고 어떤 챌린지가 있는지 그리고 그 공간의 특성이 어떤지 그런 것도 얘기해보는 게 참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네. 예, 이번 주는 뉴욕의 보석 로프트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전 로프트는 그냥 하나의 스타일인 줄 알았어요. 스타일이 사실은. 아니에요. 네, 스타일이 그러니까 스타일이 된 거지. 스타일이 되긴 한 건데 그런 스타일을 베껴서 로프트 라이크 그런 아파트들이 생긴 것이고 근데 오리지널 로프트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도시를 가나 이런 성격의 건물 주거는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이 최초로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모든 도시를 통틀어서 최초로 그 로프트라는 것이 시작된 도시가 뉴욕이에요. 이 로프트라는 그 주거 형태가 시작이 된 것이 뉴욕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런 현대화 과정을 최초로 겪은 도시가 뉴욕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물들이 레지덴셜로 컨버전 된 것도 뉴욕이 처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로프트라는 것이 뉴욕에서 처음 생겼어요. 나 뉴욕이 너무 좋아. 이런 거 알 때마다 언니. 안 그래요? 진짜 매력 터져요, 뉴욕은 진짜. 나도 언젠가는 로프트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로프트. 정말 로프트. 정말 로프트. 리얼. 로프트 라이크가 아니고 정말 로프트. 이제 애들 다 학교 보내고 원래는 우리 그 애들 학교 보내면은 그 맨하탄 시리 안에 들어가서 살자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려면 저런 로프트 좀은 살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돈이가 많아야 되는데. 돈이가. 도나. 어디 있는 거야? 예. 저도 로프트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냥 막 그런 브릭벽 막 이런 게 너무 솔직히 맨하탄 하면 막 그런 거 생각나잖아요. 네, 막 브릭벽에 약간 인더스트리얼 막 그런 아직 맞아요. 캐스타이언 같은 그런 이런 거 좀 남아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되게 재밌는 것도 많이 했어서 브릭벽이었었잖아. 브릭벽이었는데 우리 처음에 그 하기 전에는 그거를 쉬드락으로 다 막아놨던 거야. 어머나. 그러니까는 partially. 네. 막아놔가지고 그걸 다 뜯었더니 전부가 브릭벽인데 거기에 이제 다음 그 넥스트도어로 가려고 이렇게 이 브릭 아치가 거기 있었어. 네. 아치가 있었는데 그 유닛을 쪼개서 팔다 보니까 그거를 갖다가 시멘트 블락으로 다 필을 해놓은 거야. 네. 그러니까 브릭하고 시멘트 블락하고 보기가 흉하니까 그걸 시드락으로 다 막아버린 거지. 네. 그래가지고 그걸 다 걷어냈는데 거기만 어떻게 하면은 되게 이쁠 것 같은 거야. 브릭을 그냥 살릴 수가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찾아낸 게 뭐였냐면은 파이어도어가 있어요. 옛날에 파이어도어. 네. 그 함석으로 만든 그 파이어도어가 있거든. 그게 뭐냐면은 이 힌지 위에 그 롤러가 달려있는 반도어야, 반도어. 네. 슬라이딩 도어. 네. 슬라이딩 도어인데 그게 이렇게 앵글이 돼 있어요. 돼 있어가지고 거기 불이 나가지고 여기가 뜨거워지잖아. 그럼 여기에 스프링이 있는데 그게 녹으면서 이 앵글이 졌으니까 문이 자동으로 닫힐 거 아니야. 네. 그런 옛날 파이어도어가 있거든. 그 파이어도어가 이런 웨어하우스에 쓰던 파이어도어가 있어요. 그럼 어디서 구해요? 그거 뭐 이렇게 설치해보면은 앤틱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베이에서 파는 애들도 있고 그러거든. 이제 뭐 몇천 불에서 뭐 심지어는 몇만 불까지도 가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일반 문 사이즈가 아니고 웨어하우스에 쓰는 이렇게 되게 큰 사이즈. 근데 우연치 않게도 얘 오너가 나랑 같이 일했던 이 오너가 자기 친구가 브루클린에 웨어하우스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파이어도 안 쓴다고 필요하면 갖고 가라고 그랬다는 거야. 너무 예쁘다. 갖고 가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 야 그거 좋지. 그렇게 사가지고 달 수 있으면 그랬더니 뭐 친구가 그냥 뭐 이런 거 봤냐고 한 1,000불만 줘 1,000불만 그래가지고 1,000불 주고 그때 우리 컨트랙터가 거기에 브루클린에 가가지고 픽업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달았어요. 그걸 그냥 파이어 도어라고 구글에 치니까 안 나와요. 앤틱 파이어 도어 NYC 이렇게. 앤틱 파이어 도어 NYC. 앤틱 파이어 도어. 그러니까는 그런 브릭 건물하고 그런 웨어하우스였던 거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다 연결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좀 이렇게 어글리하게 패치했던 게 그거를 딱 다루니까는 완전 다 메이크 센스가 되는 거지. 그죠. 전체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도 해보고 그랬어요. 와, 진짜 재밌었겠다. 오빠는 약간 저가 하고 싶은 드림잡을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정말로 드림잡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런 공간에 살아야 돼. 이런 느낌이었겠다. 맞아요. 그런 거.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위에가 이렇게 앵글이 돼 있어. 이게. 그래가지고 문이 이렇게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 아니야. 위에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잘려 있어요. 그래야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려갔을 때 바닥이 안 긁히니까. 신기하다. 옛날에 그런 함석으로 만들었던 앤틱 파이어도어들이 이런 브루클린이나 그리고 소호, 첼시, 트라이베카 이런 옛날에 웨어하우스 많았던데 그런 데들은 파이어도어를 다 이런 걸 썼거든. 아유, 뭘 그런 거, 뭐. 또 신기해서 막 찾아보고 신기해서? 있잖아. 그래서 그 앤틱 파이어도어가 그런 게 또 있어요. 이게 요즘에 다시 유행이 좀 돌아오고 이런 인더스트리얼 룩이 그리고 이런 파이어도어 이런 거 다시 돌아오지. 네. 예술에 대해서 되게 또 신미안이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랬겠다. 막 커피 메이커도 혼자 사는 사람이었는데 원래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인데 이혼하고 애들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여자친구도 좀 들락날락 거리는 것 같고 근데 자기 혼자 산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자기 혼자 사는데도 그런 막 아기자기한 것들 있잖아. 어플라이언스조차도 이렇게 컬렉션처럼 좀 이렇게 취급을 하는. 그래서 그냥 아무 커피 메이커나 갖다 놓는 게 아니고 고풍스러우면서도 모던하면서도 막 이렇게 7, 80년대 모던한 디자인. 네. 그런 커피 메이커도 딱 그런 거고 벽에 있는 사진이나 그림들도 되게 유명한 사람들 것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클라이언트는 정말 하면서 진짜 신날 것 같아요. 돈은 사실 많이 못 벌었어요. 그거는. 돈은 많이 못 벌었는데 그래도 재밌었던 나한테 되게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야. 네. 그럼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 오빠는 인센티브가 있어요? 건축가들은? 아니요. 그냥 피를 받는 거예요. 피를 받아요? 네. 이거는 내 사이드 잡이었어요. 사무실에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사무실에서는 이런 조그만 거 안 해요. 네. 돈이 안 남거든. 네.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해. 그냥 이건 순수하게 그냥 디자인 잡이니까 그냥 사이드로 했던 거지. 그랬던 거예요. 자, 그랬습니다. 네. 와, 오늘도 또 배웠네요. 그래서 언니랑 나랑 또 수강생. 우리도 또 미니언 했지. 뉴욕의 보석 로프트. 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그 뉴욕의 보석 로프트. 뉴욕의 보석은 뭐다? 로프트. 무슨 루프탑 아니에요? 뭐 티파니 앤 컴퍼니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보석상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뉴욕의 진짜 보석은 로프트. 갖고 싶다 로프트. 나도. 그치. 보석이 그런 거잖아. 그치. 갖고 싶다라는 그걸 막 이렇게. 그게 정말 메이크 센스한 게 다이아몬드가 이게 캐럿이 커지면은 보통 뭐 1캐럿, 2캐럿 이 정도 되면은 퀄리티를 굉장히 신경 막 컬러 무슨 클래리티 이런 거 되게 신경 써가지고 사는데 일단 커지면은 그거를 완벽한 거를 그러니까 캐럿이 큰 거를 사기가 자체가 힘드니까 다른 건 약간 이렇게 포기를 한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로프트도 워낙 구하기 힘드니까 베드룸 수 정도는 포기를 하더라도 로프트를 갖는 게 좀 통하는 것 같아요. 그 옛날에 그 영화 매그놀리아인가? 톰 크루즈 나왔던 그 매그놀리아에 보면은 나는 가장 인상이 깊었던 장면이 뭐였냐면은 그 톰 크루즈가 웨스트 하이웨이 그 첼시 쪽에 있는 로프트에 살았었어. 그 영화에서 나오는 게. 그런데 거기서 그 지하 주차장에서 검정색 머스탱을 타고 이렇게 쫙 나오는 그러면서 웨스트 하이웨이를 딱 타는 그 장면이 저런 데 살면 얼마나 부럽다. 좋을까. 나는 그 생각이 나. 그 매그놀리아 그 다른 거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난 그 장면만 딱 생각이 나. 거기가 딱 웨스트 하이웨이 거기 첼시 딱 그쪽 거기거든. 자, 어쨌든 뭐 저에게는 약간의 그 욕망이자 꿈인 로프트고요. 언젠가는 뭐 그럴 날이 언젠가는 왔으면 하는 작은 바램. 저도요. 당신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게. 호박 기다립니다. 그러면은 그랬으면 좋겠다. 나도 거기서 살 수 있으니까. 구경 가야지. 맨날 가야지. 놀러.
건축 두께 출첵 꼭 해주시고요. 페이스북, 팟빵, 그리고 인스타그램 어디든지 출첵해주시면 저희가 다 독해 교수님께 다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이거는 꼭 얘기하고 싶어요. 저희도 독해 오빠 이렇게 얘기하실 때 계속 구글을 언니랑 저랑 계속 번갈아 가면서 계속 구글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방금도 인더스트리얼 앤틱 파이어 도어 치니까 바로 나오고 그럼 바로 또 이해가 돼요. 뭐 어떤 건지. 그리고 뭐 아까 전 사실은 이거 부끄럽지만 캐스트 아이언 캐스트 아이언 빌딩 뭔가 들어는 겁내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뭔지 잘 모를 수 있지. 자기 전공도 아니고 그런데. 딱 쳐봤더니 브로드웨이 왜 그 프라다 빌딩 다 캐스트 아이언 빌딩이네요. 이제 보니까. 그래서 거기가 캐스트 아이언 빌딩 히스토릭 디스트릭이에요. 네, 그 좀만 더 내려가면은 그 블루밍데일스 백화점 있죠. 그것도 캐스트 아이언 빌딩이고. 나 이제 아는 척 겁내 할 거야. 사람들이랑 거기 내려가면. 옛날에 당신 기억나? 내가 만들어준 CD 중에 내가 자켓 디자인한 것 중에 그 소호에서 되게 유명한 캐스타이언 기억나요. 하얀 건물 있어. 그걸 찍어가지고 표지로 쓴 기억나요. 있었어요. 뉴욕 그 CD가 뉴욕에 관한 CD였었어요. 뉴욕을 주제로 한 음악들을 모은 CD였었어요.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네. 뭐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연락 주시고 뭐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 또 연락 주시고. 네. 연락 방법은 많아요. 구글에다가 너무 많아. 엘리 뉴욕은 원래 독해 치면 저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팟빵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네. 지금 그 지난번에 준킴 씨 오셨을 때 뉴욕 초대해가지고 좋아하셨던 그 반응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또 뉴욕 분들 한번 초대를 해야지. 네, 뉴욕을 모십니다. 네, 저희 얼굴이 궁금하거나. 네, 뭐 주말에 맥주 한잔 수다 떨면서 하시고 싶은 분들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건축 독해였고요. 그리고 건축하는 독해였습니다. 저는 나중에 누구지? 나는 누구지? 수강생 원 넘버 원. 저는 나중에 독해 씨와 로프트에 같이 얹혀 살고 싶은 원래였습니다. 전 그냥 엘리였습니다. 자주 놀러 오고 싶은 수강생 넘버 2 엘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Love.